안녕하십니까, 지암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신도시 조성 30년 이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최근 재건축 및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계획도시들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계획도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획에 의해 재정비되거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을 뜻합니다. 인구 과밀화 방지 또는 서민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한 신도시를 구상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용도에 따라 계획도시에도 여러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1기, 2기, 3기 신도시부터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도청 이전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제도시, 테크노폴리스 뿐만 아니라 기타 신도시들이 이 계획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신도시의 표준이 되었던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늘어나는 인구를 막을 수 없어 주택난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일환으로 지어진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1989년 초에 중동, 평촌 3번에 주택단지를 대거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근고 지역 땅값이 급속히 오르는 결과를 낳자 1989년 4월에 분당과 일산을 추가적인 신도시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있으며 중동 신도시, 평촌 신도시, 3본 신도시로 5개의 신도시가 바로 이 1기 신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규모로 보면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 대비해서 면적으로는 3배에서 4배 정도가 되고 인구는 타 신도시의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인구 밀도가 낮은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분당 신도시는 성남에서 분리, 일산 신도시는 고양에서 분리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통합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중동 신도시는 5개 신도시들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중동 신도시가 속한 부천시 또한 경기도 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산 신도시는 타 신도시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전원주택이 많으며 녹지 비율이 353만 제곱미터로 일산 신도시 전체 면적의 22.5%로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기 신도시들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 안팎이 되었습니다. 분당 시범단지의 경우 1991년 10월 1일에 입주했으며 그 외 일산, 평촌, 3본, 중동 등지의 아파트들도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인 1995년에서 96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3-4년 후인 2025년에서 26년이 되면 준공 3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3에서 4년 후면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노후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일산 신도시를 빼고는 모두 용적률이 200%에 이르러 재건축의 수익성이 낮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이 나타나자 일부 아파트들은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180% 이하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를 넘어가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중동 신도시가 226%, 3번 신도시가 205%, 평촌 신도시가 204%, 분당 신도시가 184%, 일산 신도시가 169%입니다. 이제 각 신도시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이며 성남의 2기 신도시에 포함된 판교 신도시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당 수소 도시 고속화 도로 및 수소 고속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서쪽이 판교 신도시, 동쪽이 분당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오이밭, 참외밭이 많았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갈아엎은 분당 신도시는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 이전의 최대 규모 신도시로 면적만 해도 19.6만 km²의 10만 가구 약 39만 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된 신도시입니다. 그 당시 분당 신도시는 공을 들여 만드는 신도시였고, 이 때문인지 신도시 개발 등을 관장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모두 분당 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분당구 주택 수요가 급증해서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제2, 제3 테크노밸리까지 계획되어 있어 분당의 주택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의 전철 노선은 분당선, 신분당선이 있으며 서울의 핵심 거점인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큰 일산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면적 15.7만 km²의 7만 가구 약 27.6만 명을 수용할 목표로 추진된 신도시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읍에 위치한 곳이었으며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고, 6.25 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소규모 주택지가 곳곳에 있던 한적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신도시 이전의 고양 및 일산이라고 하면 홍수가 생각날 정도로 저지대인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방 정비가 완벽하게 끝나서 홍수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같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우수한 주거 기능을 가진 전원도시로 개발되었으며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모델로 삼는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아파트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20층 이상의 고층보다는 20층 이하의 중저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위주로 조성하였으며 1기 신도시 중 계획 인구 밀도를 가장 낮게 잡고 주차장 용지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또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정발산을 비롯해 매우 큰 공원인 일산 호수공원 등 공원이 넓게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라는 마이스 시설도 있는 특징도 있고,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산업을 유치해 기업 도시로서 자족 기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일산 신도시 안에는 SBS 탄현 제작센터, MBC 일산 드림센터 등이 있어 일산에서는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도 많이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고 하며 강남, 용산 못지않은 연예인타운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의 전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용산역을 가는 경의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중심지까지는 거리로 상당히 먼데요. 추후 GTX-A가 완성되면 서울 강남까지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분당 정도급의 위상을 되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평촌 신도시입니다. 평촌 신도시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신도시로 계획인구 16.8만 명의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전체가 네모 반듯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중심부에 중앙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북쪽의 하의천과 남쪽의 갈산을 보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금은 폐점했지만 2012년에는 범계역에 경기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평촌점이 들어서면서 경기 남부 최대의 상권 중 하나로 도약했습니다. 범계역 로데어 거리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이며 유동인구가 하루에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상권별 임대료 순위에서 강남, 신사가로수길, 신촌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 학원가로 인해 교육열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교통은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가며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가까이 인덕원역으로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3번 신도시인데요. 3번 신도시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신도시로 수용인구 16.8만 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입니다. 땅면적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중 가장 작으며 다른 신도시 대비해서 업무지구의 존재감이 없어 아파트 위주의 주거 목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는 달리 대한주택공사가 전담하여 건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 신도시 대비 유달리 주공아파트 LH단지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부지가 좁은 탓에 신도시를 상징하는 중앙공원 역시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소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신도시 자체의 공원 면적은 넓지 않지만 수리산 능선이 신도시에 딱 붙어 휘감싸듯이 자리하기에 쾌적하고 경치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고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집값이 낮은데 2020년부터 시작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각종 정비 사업 이슈로 인해 집값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철은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가며 인근 1호선 금정역이 있습니다. 추후 금정역을 기점으로 하는 GTX C선이 계획되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신도시입니다. 중동신도시는 부천시에 지어진 신도시이며 수용인구 16.6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이나 언덕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평지에 지어진 곳입니다. 평천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직교형의 깔끔한 도시구조,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차이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도시구조가 평천 신도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안에는 부천시의 랜드마크이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6층 241m 건물인 중동 리젠시아가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와 한몸으로 붙어있는 상동지구는 중동 신도시 조성 이후 1999년부터 개발된 택지지구로서 엄밀하게는 중동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동 개발 이전 부천 최후의 대규모 녹지가 중동인데 그 중동이 신도시로 개발되었으니 중동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자연적인 경치를 보기가 힘든 도시이며 녹지 공원의 비율이 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곳곳에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았고 완벽한 평지인 만큼 도보나 자전거로 이곳저곳을 다니기는 편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 그런지 1기 신도시 중에 상권 비율이 아주 높은 곳으로 상권 크기만 분당 일산 신도시와 맞먹는 곳입니다. 특히 7호선 세계역, 상동역, 부천시청역, 신중동역이 연결되는 2km 구간에 일렬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이마트 중동점, 6호와 부천 종합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세이브존이 모두 존재합니다. 전철은 수도권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중동 신도시를 지나가며 서울 접근성은 지금도 좋은 편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